안녕하세요. 테니스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하프발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프발리 같은 경우는 보통 발리는 바운드가 되기 전에 처리하는 공을 발리라고 하는데요. 하프발리는 네트 앞에 내가 붙었지만 공이 간혹 내 앞에 발 밑에 떨어졌을 때 바운드 후에 바로 처리하는 부분을 하프발리라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하프발리 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반드시 시합할 때는 여러 번, 한두 번 경험해 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당황하셔서 타이밍을 놓치시거나 혹은 내 공을 라켓에 맞추지 못하고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프발리 같은 경우는 다른 스윙보다도 내가 공에 많이 붙어서 내 몸과 라켓이 공에 가까이 갈수록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하프발리를 공격적으로 치신다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주고 다음 발리로 연결해 가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프발리 하실 때는 공이 바운드 후에 높게 뜨는 게 아니라 바운드 후 되자마자 치는 상황을 말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발리에 서 있었는데 상대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내 다리 발밑을 보고 쳤을 때, 그런 공이 많을 때, 그럴 때 첫 번째, 낮은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더 낮게 되면 다리가 한 발 더 들어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칠 경우엔 무릎이 구부러지는데요. 앞으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포핸드 하프발리이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틀어둔 상태에서 구부립니다. 그리고 면은 처음에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공을 맞추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발리 그립을 잡으셨지만 공이 떨어진과 동시에 손목이 자연스럽게 써주면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은 타닥 그냥 자연스럽게 공이 오는 방향대로 밀어만 주셔도 공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앞에도 낮은 공 치실 때 면을 열어주시고 자연스럽게 스윙 앞으로 살짝만 공 오는 방향으로만 치셔도 넘어가고, 더 낮은 공 어려우시다, 계속 걸리신다, 네트에 가까울수록 면을 더 열어서 떠준다는 식으로 공이 바운드 되자마자. 그치만 중요한 부분은 공을 항상 주시하고 계셔야 해요. 공을 안 보게 되면, 공하고 시선이 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공이 바운드 후에 바로 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바운드 되는 순간까지도, 공이 내 라켓을 떠나도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시한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되고요. 가만히 면을 살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쳐줄 때 무릎의 반동을 살짝 이용해서 낮췄다가 살짝 일어나시면 크게 스윙 안 하셔도 공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공에 회전을 넣고 싶으신 분은 살짝 손을 틀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트에 가까울수록 이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약간 뒤로 다리가 앞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네트하고의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공의 회전을 먹게 되지만, 이렇게 네트 앞에 완전히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치게 되면 네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살짝 무릎이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치셔도 공이 안정적으로 코트장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프발리 할 때는 공격을 한다는 느낌보다 내가 이 어려운 공을 살리고 다음 발리를 준비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하프발리를 하셔야지, 계속 공격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하프발리를 하기도 어렵고 꺼려하시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도 일단 안정적으로 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하프발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프발리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미처 많이 못 들어왔을 때 이렇게 치는 상황과, 전이나 복식 같은 경우에 내가 발리 위치에 있거나 단식에서도 왔는데 상대가 내 발밑으로 쳤을 때 처리하는 건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처리할 때 하프발리의 중요한 점은 낮은 자세와 라켓의 위치라고 했죠. 공을 계속 주시하는 그 부분 한번 보세요. 그대로 하는 상황과 다리가 들어가면서 하는 상황이 있어요. 두 개 다 공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이 바운드 되는 지점까지 라켓이 가까이 붙어서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하프발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특히 스윙이
보셨죠? 보실 때 그대로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나면서 팔이 살짝 들어주는, 스윙이 크지 않아요. 스윙이 클수록 컨트롤하는 범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간결하고 짧게, 공 맞는 순간만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짧을 때는 다리가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길 때는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아요. 특히 네트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리가 근처로 많이 열어줘야 되는데요. 내 몸에 공이 가까울수록 면은 열어주고, 내 몸에 멀수록 면을 살짝 닫아주고, 가까울 땐 열어주고 멀 땐 닫아주고, 요거 두 개만 생각하시면서 하프발리를 하면 훨씬 편한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가까울 땐 열어주고 면이 열렸죠. 멀 때는 닫아주고, 맞으면서 닫아주죠. 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하프발리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포핸드 하프발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프발리는 실전 상황에서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연습하실 때도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시합할 때 당황하셔서 많이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특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공에 붙어서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발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발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